밖에 이번에 시험 봐서 붙으신 분들 이제 맞춰보니까 붙었거든요. 저한테 인사하려고 밖에 와 계시네요. 그래서 얘기 좀 하느라 조금 제가 한 5분 늦게 들어왔습니다.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올해 공법이 아주 어려웠는데도 아주 시험 잘 보셨어요. 저분들이 1년 내내 꾸준히 결석 안 하고 공부했던 분들인데 오늘 제가 이제 공법 수업이라 그러니까 이제 인사하려고 이제 밖에 오셨는데요. 또 이렇게 또 보람을 느낍니다. 바로 또 개업하시겠다는 한 2월달에 또 개업하시겠다면서 개업하면은 이제 제가 더 필요하니까 또 인사하려고 저렇게 왔어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도 올해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 내년까지 하셔가지고 시험 끝난 다음에 밖에 있는 저분들처럼 이 커피라도 이거 하나 이렇게 들고 해서 저 갖다 주시고 하면 아주 제가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너무 제 좋은 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그 부동산이 10개인가 있어요. 주 주변에 10개. 제가 한 1600세대인데 1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5분이 저한테 배웠던 분이에요. 5분이요. 5군데가. 뿌듯하죠? 그렇죠? 뿌듯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중계하다가 이제 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꾸벅합니다. 작년에 더 웃긴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배우지 않은 부동산에 가서 제가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못 물어보는데 이 중개사가 고인지 과실인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몰라서 그랬는지 일부러 했는지 저한테 설명하는 거 절반이 거짓말이야. 근데 그때가 점심시간이었거든요. 옆에 부동산 저한테 배운 분이 같이 밥 먹자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저보고 인사를 꾸벅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얘기하는 걸 옆에 듣고 본인이 틀렸다는 거 알거든요. 입을 막는 거야. 박종철 교수님이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끔 가다가 중개업하시다 보면은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잘못 얘기했다가 그동안 이제 쌓아놨던 탑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온 국민이 다 부동산 전문가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국토종합계획보다 밑에 있는 게 광역도시계획이고요. 요 사이가 있어요. 요 사이에 이제 들어옵니다. 사이에 들어오는 계획이 있어요.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는 것은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고 있어요. 요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요. 서울, 경기, 인천에만 적용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도권 정비 계획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에만 적용되는 수도권 정비 계획이 있는데요. 이 수도권 정비 계획은요. 서울, 경기, 인천을 3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정해 놔요. 서울, 경기, 인천은 무조건 3개 권역 중에 하나로 다 지정돼 있어요. 지금요. 과밀 억제 권역. 과밀 억제 권역하고요. 성장 관리 권역. 그리고 자연 보전 권역. 이렇게 3개의 권역으로 다 나눠 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과밀 억제권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지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뉴스에서 요즘에 많이 나왔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 많이 나왔는데 들어는 봤지만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 자, 그러면은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여러분들 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 저만 볼 수 있게 손을 살짝 들어보세요. 나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다. 살짝 들어보시고 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요. 우리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할 때요. 가장 많이 찾아보는 서류가 등기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등기부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가장 많이 찾아봅니다.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토지의 이력서예요. 그 토지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규제가 묶여 있구나. 이 땅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고요. 이거는 우리 온나라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온나라.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요.
온나라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은요, 온나라 사이트가 딱 떠. 이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소를 한번 때려보거나, 집 주소, 아니면 자기 땅이 있으면 땅을 한번 해보거나, 이렇게 해서 검색하면은요, 그 주소에 해당되는 토지에 어떤 규제가 묶여 있는지, 그 토지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토지용 계획 확인서는 어디서 열람하냐 그러면 온나라 사이트에 열람하시면 돼요. 자, 온나라 사이트란 말을 처음 들어봤다. 나만 보게 살짝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지 말라니까. 여기서 살짝 들어. 살짝 들어야지, 그렇죠? 예, 괜찮아요. 작년에 다 일했던 분들 밖에서 합격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합격하셨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나는 왜 이것도 몰랐지 그러는데 괜찮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입에서 부동산 관련 용어가 술술술 나오게 됩니다. 1년 만에.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가서 이제 하실 거. 자, 오늘 시간 나한테 뭐 하라 그랬죠? 국토종합계획 한번 보고 본인이 사는 동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검색할 수 있으니까. 500페이지 안에서 또 자체 검색이 또 돼. 잘 보고. 그 다음에 온나라 사이트 들어가서 자기 집 주소 한번 때려보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갖고 있는 땅,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임야 있으면 또 집원 한번 때려보는 거 주소.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이 쭉 나옵니다. 아, 이 땅이 이런 규제가 묶여 있었구나 이렇게 보고요. 그 땅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게 토지의 이력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사람들이 등기부는 아는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잘 몰라. 나중에 부동산 할 때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와 등기부 두 개를 항상 나란히 띄게 돼 있어. 예,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이렇게 가치를요. 예. 그러면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열람했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땅은 무조건 요 계획서 안에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다 써 있다는 거예요. 예. 왜?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이고요. 수도권은 세 개 권역 중에 하나로 다 지정돼 있어.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어느 땅도 세 개 중에 하나 다 지정이 돼 있다는 거. 예. 그러면 요 과밀 억제 권역이 뭐냐 그러면요. 과밀 억제 권역은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을 신설하는 거, 신설이 금지되는 곳이에요.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을 신설하는 게 금지.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의 대표가 대학이나 산단, 산업단지입니다. 대학이나 산업단지 신설 금지. 대학이나 산단 신설 금지. 성장 관리 권역은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을 신설하는 게 가능해요. 신설 가능.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신설 가능. 대학이나 산업단지 신설할 수 있고요. 자연 보존 권역은요. 수도권 동쪽에 수지를 보존하는 곳이에요. 수지를 보존하는 곳이 요 자연 보존 권역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그림 잘 못 그리니까 이해하세요. 이게 수도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가 서울이야. 우리 서울 전부 다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서울 전부 다. 북쪽으로는 의정부까지입니다. 의정부까지. 남쪽으로는요. 수원까지가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여기서는 원칙이 뭐예요?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신설 금지, 대학교 신설 금지, 산업단지 같은 공장 신설 금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외 있어요. 예외 있습니다. 원칙 금지. 그 다음에 우리요 수도권 동쪽에 혹시 여러분들 양수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양수리. 요즘에는 두물머리라고 부르더라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양수리로 배웠어요. 요즘엔 두물머리 그러는데 왜 양수리라고 불립니까? 양수리라고 불리는 이유. 예? 두 개 물이 만난다 그렇죠. 그래서 두물머리 막 그러는데 양수리는 그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북한 남한강 양수리라 그러는데 이 양수리 옆에 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댐일까요? 양수리 옆에 있는 댐. 예? 댐 무슨 댐일까요? 첫 글자가 팔로 시작해. 그 유명한 팔당댐이 있습니다.
자, 이 팔당댐이 얼마나 중요한 댐이냐 그러면요.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한테 식수원을 공급하는 댐이 팔당댐이에요. 먹는 물을 공급하는 댐이에요. 그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팔당댐의 수지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 수도권에 2,500만 명의 식수원이라니까요. 팔당댐이요. 그래서 팔당댐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물을 버리면 물이 팔당댐으로 흘러드는 지역을 자연 보전 권역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다 자연 보전 권역이에요. 자연 보전 권역이에요. 그래서 자연 보전 권역은 행정구역과는 무관해요. 물길 가지고 정해놓은 거야. 물길 가지고. 하여튼 물을 버렸을 때 물이 어디로 오면 팔당으로 오면 거기는 뭐예요? 자연 보전 권역. 그래서 여기서는요. 부동산에서요.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하고 규모를 다 제한해. 왜? 오염된 물질이 나오는 건물 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물의 규모나 종류를 제한해요. 왜? 팔당댐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이 자연 보전 권역에 들어가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요. 참고로 경기도 광주, 여주, 이천하고 경기도 가평하고 양평입니다. 이 5개의 시군은요. 도시 전체가 몽땅 자연보전 권역이에요. 이 5개의 시군에서 물을 보면 물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팔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 혹시나 여러분들이 요 근처 지나가다가 이게 자연보전 권역인지 아닌지 궁금하면은요. 오줌을 한번 넣어봐. 그리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추적을 해봐. 팔당 쪽으로 간다 그러면 어디라는 거예요? 자연보전 권역이라는 뜻이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도시가 나와요. 경기도 용인시가 있습니다. 용인은 도시의 2분의 1이 자연보전 권역이고요. 2분의 1이 성장관리 권역. 나머지가 다 성장관리 권역이에요. 과밀억제 권역 빼고 자연보전 권역 빼고 나머지가 다 성장관리 권역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용인 그러면 왠지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왠지 개발 호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기획부동산이 가장 많이 쓸고 지나간 동네가 경기도 용인시예요. 여러분 기획부동산 들어보셨죠? 10,000원도 안 하는 땅을 갖다가 100만 원 받고 파는 거예요. 예, 쓸모없는 땅, 맹지나 절벽을 막 팔아요. 기획부동산. 그래서 기획부동산은요. 우리 강남이나 저쪽에 선릉역 쪽에 있는 부동산 중에서요. 한 3분의 1은 기획부동산인가 싶어요. 예. 여러분들은 기획부동산에서 전화가 오거나 기획부동산 사람을 만나게 되면 3분 이상 대화를 하시면 안 돼. 3분 이상 대화를 하면 절벽을 사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다 기획부동산에 있어요. 친구가 20년 만에 전화한 친구가 있다. 그리고 갑자기 어디에 좋은 땅을 권하는 거예요. 이거 기획부동산 입사한 겁니다. 예, 군대 동기가 10년 만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기획부동산에 입사한 겁니다. 예. 절대 3분 이상 대화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3분 이상 대화하는 순간 본인이 순간적으로 세뇌가 돼서 절벽을 사게 돼 있다고요. 재작년이었습니다. 우리 중국 연변에 보면 그 보이스 피싱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친구가 보이스 피싱 조직이 무작위로 전화하다가요. 우연히 저기 그 기획부동산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다가 걔네들이 절벽 샀다는 거예요. 예. 지네들 통장에 돈 넣으라고 이렇게 보이스피싱 했다가 지네들이 기획부동산 통장에 돈을 넣은 거예요. 속아가지고 예, 절벽 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걔는 나름대로 사기 잘 친다 그러는데 기획부동산에는 세 발의 피야. 그냥 운도 없지 않습니까? 해필이면 무작위로 전화했던 곳이 기획부동산이었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획부동산이 쓸고 지나간 곳이 바로 경기도 용인시인데요.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경기도 용인에 좋은 땅이 급매물 나왔대요. 급매물 아주 싸게 나왔대요. 옆에 땅이 평당 200만 원인데 그 옆에 평당 70에 나왔다는 거예요. 안 사셔도 되니까 와서 구경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항상 안 사도 된대. 구경만 하시래. 구경하면 다 사게 돼 있어. 예. 가봤더니 진짜예요 실제로. 200만 원이고 일단 평당. 옆에 개울이 있거든요. 개울 건너편 땅이 평당 70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개울이 중요해. 개울 건너편에서 물을 버리면 물이 팔당으로 가. 예.
활동하는 거예요. 자연 보전 권역. 용인시 처인구가 자연 보전 권역이에요.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있죠? 모현면이 자연 보전 권역이에요. 모현면이. 예. 그래서 용인은 절반이 자연 보전 권역, 절반이 성장 관리 권역이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이 사기치기가 제일 좋은 곳이 용인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 용인에서 땅 평당 200에 샀어. 나는 70에 샀는데 여기는 어딘가요? 자연보전권이야. 예. 용인시 모현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식 하나 알아두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 상식. 자연보전권역은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 면적이 최고가 6만 제곱미터예요. 이게 최고야. 최고. 이거는 국가기관이라도 6만밖에 허가를 못 받아. 국가기관한테 예외를 적용해도 6만인 거예요. 그 민간은 6만 못 받겠죠, 그렇죠? 하여튼 국가기관이 자연보전권역에서 개발 사업하겠다. 그래서 토지 면적 최고가 6만 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산업단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연보전권역도요. 과밀억제권이 아니니까. 산업단지 최고 면적이 얼마겠어요? 6만 제곱미터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자격으로 제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가 산업단지 선정위원이에요. 제가 1년에 전국의 산업단지 한 5개 정도 선정을 해요. 물론 각서 쓰고 합니다. 발설하지 않는 거. 예. 각서 2장을 써요. 저 이거 발설하면 저는 형사처벌 받아요. 이거 각서를 쓰고 산업단지를 제가 선정을 하는데 5명의 저까지 민간위원 5명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후보지 10개 중에서 1등, 2등 선정이 합니다. 그때 이 자연보전 권역에서 후보지가 나왔는데 이게 5등 밖으로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하면 그랬더니 면적이 6만밖에 안 되잖아요. 최고가. 면적만 또 조금 더 크면 경제성이 있어가 1등 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의하다가 진짜 요거는 이 후보지는 안타깝네요. 6만밖에 안 돼서.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위원이 왜 6만밖에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어. 왜? 부동산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자연 보전 권역은 6만이 최고라는 것은 코먼 센스, 상식이야. 부동산 사람한테. 근데 위원이라는 분께서 이걸 몰랐다는 거야. 이분이 유일하게 재임용 탈락하셨어요. 그 다음에서 탈락하셨어요. 그 다른 분이 이제 지금 위원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벌써 7년 됐구나. 제가 이제 그 산업단지 선정위원 제가 하여튼 7년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에듀나인 공법 선생 자격으로는 위원이 못 돼요. 우리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자격으로 제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업대 선정하면서 그때 많은 사례가 나오겠죠. 그럼 제가 앞으로 강의할 때 이 사례를 제가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분은 제가 사례 들어 설명하는 걸 또 오해하실 분이 있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례 들어 공부하면 안 까먹거든. 올해도 제가 사례 들었던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사례 들었던 것들이요. 그래서 요 자연 보전 권역에서 용인이 절반인 거야. 그래서 예전에 말이죠. 용인시 모현면이 뜬 이유가 글쎄 기획부동산에서 소문을 냈어요. 거기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막 그런 거예요. 기획부동산에서. 그 기획부동산에서 이제 텔레비에 방송을 나가요. 매일경제TV, 뭐 이데일리, 뭐 부동산 RTN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TV들. 거기는 방송 출연자가 출연료가 없어요. 자기 돈을 내고 나가는 거예요. 본인 돈 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방송 출연료를 주는 데는요. KBS, MBC, SBS, 그 다음에 EBS, 그 다음에 우리 종편 있죠. 종편 이런 데만 출연료를 줘요. 저는 다 출연하거든요. 다 출연하는데 가장 많이 주는 데가 TV조선이 제일 많이 줘요. TV조선. 예. 가장 적게 주는 데가 KBS입니다. KBS는 인터뷰 하잖아요. 5만 4천 원 줍니다. 세금 띄고. 예. 가장 많이 주는 데가 TV조선이 제일 많이 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출연해봤는데 그래서 뭐 인터넷 검색하면 제가 출연이 좀 나옵니다. 저는 원래 토지 개발 전문이에요. 제가 컨설팅하는 게. 그래서 박종철 토지 그러면 제가 그 토지 그 컨설팅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송에 가서 보면은 이 케이블 방송에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방송 시간을 사서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몇 천만 원을 주고 출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연했는데 밑에 보면은 왜 자막이 있잖아요. 생방송인데 무엇이든지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그 여러분 전화해 보면은 무조건 통화 중이에요. 그러면 야 다른 사람은 진짜 손이 빠르구나 저 통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기획부동산 직원이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방송에 뭐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 있죠. 다 대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백날 전화해봤자 통화 연결이 안 돼서 통화 중으로 나와요. 예. 대본끼리 하는 대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통화 연결이 안 되신 분들한테는 다시 전화번호 남겨주면 전화 안 되잖아요. 바로 기획부동산에 전화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몇 천만 원을 내고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1년에 한 명만 여러분 사람 같은 사람 걸리면은요 본전을 뽑아요. 한 명한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느 지역의 부동산 값을 올리자. 그래서 미리 다 땅을 계약해 놓고 난 다음에 용인시 모연면에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인 것이다 하면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혼자만 그런 게 여러 사람 다 그러니까 저런 줄 알고 사잖아요. 자, 우리 신도시 규모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 또 미니 신도시라도 최소 30만 제곱미터는 넘어야 되는데 용인시 모현면은 자연 보전 권역이니까 최고 얼마? 6만이니까 신도시 안 되지. 그렇죠? 예. 공부한 사람은 속지 않아. 안 하면 다 속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자, 우리 용인 쓸고 지나갔고요. 다음에 간 데가 안성시예요. 안성은 5분의 1이 자연 보전 권역이에요. 안성은 5분의 1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성시 일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일죽이 자연 보전 권역이에요. 쓰고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5분의 4가 성장 관리 권역이 안성은요. 이제 가장 특이한 도시 남양주시가 있어요. 자, 남양주시는요. 세 개 권역에 다 걸치는 유일한 도시가 남양주시예요. 남양주시는요. 과밀 억제 권역도 있고요. 남양주시는 성장 관리, 자연 보전 권역에 다 걸쳐 있어요. 남양주시가. 혹시 여러분들 남양주시에 아시는 지명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남양주에 아는 지명. 별내, 맞아, 별내, 진적, 예, 진건, 오남, 와부, 퇴계 여기까지가 남양주의 성장 관리 권역이에요. 남양주시가요 10년 전에 인구 50만 돌파했어요. 50만이 돌파가 되면 대도시라고 불러요. 그때부터는 도지사의 타치를 안 받아. 도지사로부터 거의 독립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양주시가 왜 10년 전에 인구 50만 돌파했냐면요. 바로 성장 관리 권역에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들어서면서 진접, 진권, 오남, 별내, 와부, 퇴계가 개발돼서 50만 돌파한 거예요. 그래서 50만 번째 주민등록 이전하신 분한테요. 남양주 시장이 감사패 전달식을 했어요. 눈물의 감사패 전달식이에요. 당신 덕분에 내가 도지사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그날이 남양주시의 인디펜던스 데이입니다. 독립기념일 남양주시. 그래서 이 남양주시가 이렇게 개발된 이유가 바로 성장관리권역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제 기획부동산 전화 와요. 기획부동산에서 남양주에 좋은 땅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전화 받으면은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일 거예요. 먼저 물어보세요. 혹시 거기가 화도 조안면 수동면이 아닌가요? 그럼 전화 끊을 거야. 벌써 눈치챘구나 싶은 거지. 남양주시 화도 조안면 수동면이요. 자연 보전 권역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 보전 권역이 바로 거기인데 그 자연 보전 권역에요. 조안면에 남양주 영화 촬영소가 있거든요. 이 조안면이 자연 보전 권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왜 공공기관 지방 다 이전했죠? 공공기관 이것 때문에 그래요. 2006년도에요.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했어요.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요.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에다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했는데 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하는데 제가 LH공사의 그 토지주택대학 교수로 있었는데요. LH공사 그 토지주택대학이
분당에 있었고요. 분당에. 이게 진주로 가버렸어요. 아침에 저는 지하철 3호선이 저희 집 앞에 있거든요. 옥수역. 지하철 제가 3호선 타고 바로 쭉 가면 분당이에요. 여기. 오리역 바로 가면 돼요. 근데 이것이 진주로 갔잖아요. 진주 가면 하루가 깨지는 거야. 저는 오전만 가면 되는 건데 하루가 깨져. 아침에 나가면 밤에 들어오는 거예요. 밤 12시에. 못 가겠어요. 이거 힘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원래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3번 출구 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대구로 갔어요. KTX 타고 동대구역에서 내려가지고요. 택시 타고 대구 외곽까지 가면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허벌판에 서 있어요. 또 하루 깨지는 거예요. 하루 깨져. 예. 전에는 반나절이면 끝나던 일인데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영화진흥위원회 제가 영화 자문위원이에요. 영화진흥위원회 이제 왜 자문위원인가? 남양주 영화촬영소가요. 매각 공공기관이 매각하는 물건으로 나왔죠. 우리 이것을 종전부동산이라 그래요. 공공기관이 남양영화촬영소를 팔고 영화진흥회 부산으로 이사 갔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 팔고 가야 되고요. 부산 기장에다가 새로운 촬영소를 지어요. 그래서 남양영화촬영소를 팔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하고 이것을 사는 분들한테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줘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양영화촬영소 매각 용역을 제가 받았어요. 국가 용역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아주 적은 돈을 받고 3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3개월에 걸쳐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 도서관 가면 있어요. 남양영화촬영소에 대한 보고서.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영화 촬영소를 갖다 매각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영화진흥위원회 자문위원이 됐는데요. 집에서 비웃어요. 저는 평생 극장 7번밖에 안 갔거든요. 평생 극장 7번. 마지막으로 극장에서 본 영화가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였습니다. 예. 왜 안 가는가? 아니 명절 때가 되면 텔레비에 다 해주잖아. 명절 때가 되면 나는 기다릴 수 있어. 1년 정도는. 그냥 기다리면 다 해줘. 그냥 그거 보는 거지. 그냥 명절에 보는 거고. 그런데 그 극장도 안 가는 제가 영화진흥위원회 자문위원이 돼가지고 있더니 집에서 비웃는 거예요. 이거는 주최 측의 농간이다. 예, 이것은 공정타당한 인사가 아니다 그러는 건데, 영화 찍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영화 촬영소는 짓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촬영소 이전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자문을 했는데, 근데 이제는 그게 부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부산으로. 그 제가 이제 일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전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홍릉에 있었어요, 홍릉에. 서울의 홍릉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청량이 좀 떨어진 곳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데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저희 집에서 택시를 타면은 15분 정도면 갔거든요. 얼마나 편했습니까? 근데 부산으로 옮겨놨잖아. 저 이제 자문 안 할래요 그랬더니 그래 해달라는 거예요. 안 한다니까요. 자문료도 많이 안 주는데. 그랬더니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잖아요. 뉘앙스가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밝게 해줄 것처럼 보여. 그걸 제가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도 초대장을 안 보냈습니다. 나 열받았어. 올해는 초대장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한국철도공사의 감사 자문위원이거든요. 철도공사가 철피아라고 있어요. 철피아. 그래서 공공기관 중에서 청렴도 순위가 꼴찌에서 2번째거든요. 철피아 때문에 철도공사. 그래서 이제 민간의 감사위원회에서 개발 사업할 때 제가 감사하는 거예요. 개발 사업할 때. 그게 원래 서울에 있었거든요. 서울역에 있었는데 대전으로도 이사 갔어요. 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하루가 깨지는 거예요. 전에는 하루에 3군데 갔어요. 3군데 갔는데 이제는 한 군데 가려면 하루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예. 철도공사는 제가 또 너무 싫어해. 세상에 철도공사면은요, 회의한다고 모이라 그러면은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KTX 표를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표를 안 끊어주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전에는요, 회의를 본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서울에서 KTX를 타고 대전에 가야 되는데 표를 안 끊어주는 거예요.
저 왜 표 안 끊어주냐 그랬더니 표를 개별적으로 끊은 다음에 영수증을 첨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말에는 표가 없잖아요. 표가. 예, 세상에 열받아 가지고 사람들이 안 가시는 거예요. 위원들이. 아니 다른 기관도 아니고 철도공사가 자기 표 끊어주는 것도 귀찮아서 안 끊어줘. 그게 아무도 안 가는 거죠. 예. 그리고는 누구한테 자기네들 그 가족들 있잖아요. 친인척들한테는 무료나 50% 할인권 한 것이 이번에 걸려서 감사에 걸렸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공공시방이 이전했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요 권역은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남양영화촬영소가 왜 안 팔렸는가? 3년간 안 팔렸어요, 이게요. 그러다가 작년에 팔렸습니다. 왜 과밀 억제 권역도 아니고 성장 관리도 아니고 자연 보전 권역에서 이걸 갖다가 영화 촬영을 중단하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단독 주택이나 납골 땅밖에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팔리다가 한 100억 정도 할인해서 작년에 겨우 팔았습니다. 남양영화 촬영소를. 그 돈 가지고 지금 부산 기장에다가 새로운 영화 촬영소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영화 감독님이셨습니다. 그 김의석 감독님이라고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를 감독하신 분인데 그분은 부동산을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영화 감독이시니까 영화만 찍잖아요. 근데 남양주 영화 촬영소를 갖다 매각하기 위해서 부동산 공부를 3년간 하셨습니다. 3년간. 이제는 전문가입니다. 국토종합계획 다 외우십니다. 예. 수도권 정비 계획 다 외우십니다. 예. 아주 전문가 되셨죠. 지금은 퇴임하셨고요. 예. 자, 이 세 개 권역 다 기억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자 수도권 정비 계획이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 우리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거 수도권 정비 계획 시험 나와야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힌트 안 나오면 강의할 리가 없다. 우리 시험 범위 아니죠. 수도권 정비 계획부 시험 범위 아니잖아. 시험에는 나와. 그 이유가 이 6개의 법에서요. 이게 다 나오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주택법에 보면요.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 성장 관리 권역에서는 분양권을 몇 년간 전매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니 분명 주택법인데 주택법에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나오는 성장 관리 권역에서는 분양권을 몇 년간 전매 금지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면 아니 우리 성장 관리 권역에서 분양권 전매 기간은 늘릴까요, 줄일까요? 예. 분양권 전매 기간을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성장 관리 권역에서는요. 예?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기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겠어요? 성장 관리 권역이죠. 평택시 성장 관리 권역, 화성시 성장 관리 권역, 안산시 성장 관리 권역.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곳은 신설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기간을 늘린다고요. 그래서 왜 주택법에서 성장 관리 권역에서는 왜 전매 금지가 이렇게 길게 했을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그 문제를 맞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저기 국토계획법에서는 이거 안 나오는가? 나와요. 국토계획법에서 갑자기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 권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면적을 작게 하라는 말이 나와. 이거 왜 적게 하지? 이거 공부하신 분은 이해가 되죠? 예. 도시개발법에 또 나오고 다 나와. 자 그러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시험 범위에 있는 법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이 내용 갖다 쓰는 거야 그냥. 예. 시험이 나온다고요 시험에서. 여기서 한꺼번에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국토종합계획도 국토기본법이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시험 나와요. 예. 시험 아닌데 시험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요 밑에 광역도시계획 밑에는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이거는 어느 도시에 목표가 나오는 계획입니다. 어느 도시에 목표가 나와요. 이게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느 도시에 목표가 나올 때 목표 달성을 위한 그 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이 가운데 점 찍고 군자를 써놨잖아요. 옛날에 이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도시 기본 계획, 도시 관리 계획 그랬어요. 근데 2012년도부터 가운데 점을 찍고 군자를 써놨는데 공식 명칭은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만약에 저 도시가 시일 때는요. 옛날처럼 부르게 돼 있어요. 서울시는 시죠.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 하남시 도시 기본 계획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은 도시군 기본 계획 어느 도시에 목표가 나오는 건데 우리 하남시에 사시는 분 계신다 그랬죠. 하남시에 사시는 분. 하남시 도시 기본 계획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도시 기본 계획의 말 들어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하남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거기 검색창이 떠. 거기다가 도시 기본 계획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하남시 도시 기본 계획이 짠 하고 떠요. 이걸 다운받아서 보시면 하남시가 앞으로 어느 쪽으로 도로가 뚫리고 어디를 개발하겠다고 딱 나옵니다. 예. 그래서 각 시나 군별로요. 그 도시의 목표가 나오는 것이 도시 기본 계획인데 목표는 다 좋은 말이겠죠? 어디다 도로 뚫고 어디를 개발하고 하는 것이 다 요 도시 기본 계획에 나와요. 그러면 저는 서울시에 사는 사람이 저는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을 저는 다 확인해 봤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고 또 이사를 간 곳이 옥수동이더라 이거지. 옥수동으로 이사 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중개사 공부하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중개사 공부 안 해도. 다른 데서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일찍 깨우치신 분들은요. 도시 기본 계획이 수정되거나 변경되면은요. 그거 보고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중개사 공부하면서 공법 시간에 조금 이제 배우는 건데 어느 도시 목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안산시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경기도 안산시의 특징. 공업 도시거든 거기는요. 그래서 안산시의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좋은 말이 다 나와요. 환경을 보호하겠다. 교육을 발전시키겠다. 공업을 진흥시키겠다. 좋은 말 다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하나만 선정해라 그러면요. 딱 하나. 공업 도시가 되겠다고 나온다고요. 예. 자, 그러면 안산의 토지 이용 계획. 안산의 도시 관리 계획을 봤더니요. 다른 도시보다 공장 부지로 땅을 쓰겠다는 면적이 몇십 배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목표가 공업 도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시 기본 계획을 열람하잖아요. 그 도시에 필요한 게 다 나와요. 도시에 주택에 관한 계획, 도로에 관한 계획, 상수도, 하수도에 관한 계획, 물과 공기의 순환에 관한 것들,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나와. 예.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어떻게 되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 어차피 우리 시험도 공부합니다만은요. 심심할 때 다른 거 찾아보지 말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연예인들 기사 보는 거예요. 연예인들 기사. 그거 볼 시간, 그 검색할 시간에 이런 거라도 한 번씩 검색해 보세요. 그냥요. 다 자기한테 다 도움되는 거거든요. 내가 집을 언제 팔고 언제 얼른 이사 갈까? 내가 중개사 시험 붙으면 중개사 사무실을 어디다 개업할까? 여러분요. 지금 중개업 하시다가 중개업을 이제 포기하시고 업계에서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항상 11월 말부터 12월 달에 빠져나와요. 올해 합격생들 중에서 합격한 기분으로 빨리 개업하려는 분들한테 이걸 프리미엄 받고 넘기고 그냥 빠져나오는 거야. 그럼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같은 데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곳들이 있거든요. 부동산이 잘 안 될 만한 곳들에서는 빠져나오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분이 부동산을 폐업하는 것도 아니야.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 거기는 이제 거기 권리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공식 명칭 시일 때는 도시 기본계획. 그럼 이 두 개를 우리 합쳐서 부르는 말이 있어요.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라 그래요. 합쳐서 부르는 말 도시군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시일 때는 옛날처럼 그냥 도시 계획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 부동산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이라도요. 도시 계획이라는 말은 다 들어봤어. 도시 계획 들어봤죠? 예. 도시 계획이 뭐냐 그러면 두 개를 말한다.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계획을 말한다. 보시고. 자, 이제 하나 더 설명드릴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세 개는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는 국토계획법에 나와. 예, 요 세 개의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시험 문제 나와요. 예. 올해 공법 1번 문제가 광역도시계획이었어요. 예. 자, 그러면 요 세 개의 계획은요, 국토계획법만 나올까? 그 뒤에 도시개발법 이후에 또 나올까? 예. 제가 또 나온다 그랬지. 예, 계속 나오는 거 그냥. 그래서 요 세 개의 계획들은 국토계획법에 규정돼서 거기서 공부를 다 하는데 이제 도시개발법부터 뒤에 나오는 법은 공부를 다 했다고 간주를 하고 뭐 광역도시계획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해서 또 언급해서 쓰는 거예요. 계속요. 나온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예. 자, 그래서 요 계획들은 이제 이렇게 상하 관계가 있습니다. 상하 관계가 이렇게 있어요. 상하 관계가 있고 하위 계획은 자기보다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부합하여야 한답니다. 부합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위반하면 안 돼. 부합해야 돼. 도시군 기본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해야 돼. 광역 도시 계획은 국토 종합 계획에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뻔한 얘기죠. 근데 이거는 시험에 매년 나와. 예. 어떤 분이 선생님 이렇게 뻔한 게 매년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기 전에는 이거 몰랐잖아. 공부했으니까 아는 거죠. 알면 쉬운 거고 안 하면 어려운 거예요. 절대 이건 쉬운 내용이 아니죠. 공부했으니까 쉬운 거지. 그래서 이것이 매년 시험에 나온다 이거죠. 예.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제가 칠판에 쓴 계획들은 앞으로 6개 법률을 공부할 때 항상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것들이에요.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 이 6개는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죠. 이 5개의 계획이 다 행정 계획인데 6개의 법률에서 여기저기에서 계속 반복해 나온다. 이 반복해 나오는 거 제가 한꺼번에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전체적인 체계를 잡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했는데 부수적으로 이런 상식적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이 자연보전 권역에 주말에 여행을 가시다가 양평이나 가평 가서 경치 좋은 카페에서 한잔 마시다가 아 여기는 자연보전 권역이네. 최대 6만 제곱미터밖에 안 되고 전원 카페 주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카페 제목이 무슨 쉬어간들 어떠하리? 카페 제목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그런 카페들이 있어요. 카페 주인한테 여기 카페 할 때 혹시 뭐 힘든 게 없었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수질 오염 방지 시설 같은 거 있죠. 하수 처리 시설을 갖다가 설치해야지만 허가 나온다는 얘기를 막 해주는 거야. 이해가 돼 이제. 아 이게 자연보전권역이구나. 여기서 물을 버리면 물이 팔당댐으로 가는구나 하고 또 이제 팔당댐에 또 가서 근처에 가면요 매운탕집이 있는 거야. 또 팔당 놀러 가가지고 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팔당댐이네. 그래서 여기서 상수원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수질 오염 방지시 다 하겠구나 막 그런 거죠. 이제는 다니더라도 머릿속에서 뭔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여기 수도권 정비 계획이 2006년도에 개정된 적이 있었어요. 2006년 수도권 정비 계획이. 여러분 송도 아시죠? 송도가 과밀 억제권역이었어요. 그러다가 2006년도에 송도가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에 전국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데가 인천 송도였어요. 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꿨다는 뜻은 뭐예요? 거기를 개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복부인들이 송도로 달려갔습니다. 2006년 발표되자마자 부동산 다 매입하고 몇 달 후에 그 소식을 듣고 오시는 분들한테 프리미엄 붙여서 다 팔고 다 지금 빠져나왔어요. 그 지금 송도에 묶여 있는 분은 다 몇 달 후에 오신 분들인데 2006년도 좀 기억나십니까? 연세대학교가요 송도 캠퍼스를 신설을 발표했죠. 그 왜 발표 있었어요? 성장 관리 권역이니까 대학 신설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앞서간다고 송도에다가 바로 연세대학교 캠퍼스 신설을 발표했고 만들었는데 그 생각대로 개발이 안 돼서 지금 허허벌판에 있지. 허허벌판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요 개정이 될 때 자연 보전 권역은 안 바뀐다 그랬죠. 물길이 바뀌지는 안 바뀌어요.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과밀 억제 권역화, 성장 관리 서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모든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은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혹시나 과밀 억제 권역이 성장 관리 권역 바뀌는 데가 나오지 않을까? 나오는 데가 대박을 치는 곳이거든요. 예, 항상 저것도 5년마다 한 번씩 바뀌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2016년도에 바뀌어야 되는데 못 바꿨어요. 못 바꾼 이유가 뭔가 그러면은 저기 평창 올림픽 때문에 못 바꿨어요. 평창 올림픽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강원도 횡성이라 들어보셨어요? 횡성? 횡성이 뭘로 유명해? 먹는 거 말고 지금 점심시간 돼서 배고프구나 이제. 배고프다고 지금 부동산 공부할 때 한우 먹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예? 여러분들 우리 자연 보전 권역이 규제가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 도시들이 국토교통부에다 규제를 완화해 달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너무 타당해요. 현재 자연 보전 권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가요 20년 전 기준이야. 20년 동안요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이 엄청 늘어났어. 기술이 다 늘어난 거예요. 이제는 더 오염된 물을 버리더라도요 팔당댐 수질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다 걸러낼 수가 있대요. 20년간 늘어났잖아 이게. 기술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 규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자연 보전 권역이. 그래서 국토부가 이건 너무나 타당한 주장이잖아요. 규제를 완화해 주려고 해서 저기요.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나 면적 넓혀주고 오염 물질을 좀 버리게 해준 거예요. 해주려고 그러는데 다른 도가 반대. 저긴 다 경기도잖아요. 다른 도가 반대했습니다. 자, 어느 도가 반대했을까요? 자연 보전 권역 규제 완화를 반대한 도. 바로 강원도입니다. 강원도가 저 자연 보전 권역과 붙어 있잖아요. 자, 그 중에 강원도 횡성. 자, 모든 투자하고 개발수는 서울에서 출발해요. 서울에서 동쪽으로 쭉 걸어가서 허가가 안 나오는데 계속. 근데 길을 하나 딱 건너니까요. 여기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적용 안 된대. 길 하나 차이로. 강원도 횡성이야 거기가. 횡성 위가 강원도 홍천. 횡성 밑에가 원주예요. 자 그러면 자연 보전 권역하고 접하고 있는 길 하나 차에 접하고 있는 강원도가 위에서부터 강원도, 홍천, 횡성, 원주라고요. 자 그러면 왜 횡성까지 가서 사람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했을까? 예. 자연 보전 허가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규제가 완화가 돼서 허가가 나오면은요. 누가 강원도까지 가겠습니까? 안 가지.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가 결사 반대했는데 개정하려고 했는데 2011년도에요. 7월 달에 당첨이 됐어요. 예, 평창 올림픽이. 그러는 바람에 강원도가 우리 평창 올림픽에 죄를 뿌리라는 거예요. 자연 보전 규제 완화는. 그래서 규제 완화를 못 한 거예요. 이제는 슬슬 완화하려고 해요. 끝났잖아 이제. 슬슬 완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나 저기 자연 보전 권역은 앞으로 땅값이 계속 올라가겠죠. 규제가 완화가 되면은요. 예. 옛날 20년 전 기준이니까 이제 완화가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우리 공법 시간에 공부하면서 상식적으로 이제 배우는 거지. 조금 공부 더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텔레비에서 부동산 관련 뉴스가 나오면은 옆에 있는 분한테 해설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텔레비 보다가 우리 집에서 와이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부동산 관련 뉴스 물어보면 저는 모른다 그럽니다. 예. 저는 학원 강의 시간 외에는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대학교 강의 시간 외에는 입을 벌리지 않고요. 그 학교나 대학에서 학생들이 물어보는 거 외에는 저는 다 모른다 그럽니다. 예.
모른다. 제일 편하잖아. 모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공법의 전반적인 거 다 설명드렸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바로 여기 기초서에 있는 국토계획법부터 이제 진도가 나갈 건데요. 11월, 12월 달에는요, 뭐 쓰는 것보다는 듣는 데 중점을 두셔야 돼. 전적인 체계를 잡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 하시면은요, 1월 달부터 우리 기본소로 진도를 나갈 때는요, 공부가 한결 쉬워지실 거예요. 절대 서두르실 필요 없고요. 그냥 출석만 해주시면 돼. 그리고 제 얘기만 재밌게 들어주시면은요, 다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